놀부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십 년 동안 그 안과 전문의로 활약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빗번짐, 뭐 시력 저하, 노안, 안구 건조증 이런 분야에 아주 특화된 연구 논문을 연속해서 발표를 하시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계신 민병무 원장님을 모시고 노안, 원추 각막, 이런 안구 건조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인 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원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참 깊죠? 그럼요. 수십 년 만에. 제가 뭐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전 요즘 딴 사람들은 청년의사라고 하는데 실제는 70이 넘었죠. 대부분 서전들은 다 65세 되시면 다 그냥 집도를 놓으시는데. 메이저 서전이라고 해서 외과, 정형외과 힘이 많이 들고 오랫동안 수술하셨는데 이 안과는 있잖아요. 수술 시간이 전부 10분이 내고 전부 장비가 해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80대 서전도 많고 공무원 저는 안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과로 말하면 나는 노력은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각막 부여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이 시작한다면 되게 30대 후반 내지 40대 정도 돼야 10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년 의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원장님을 지켜오면서 저도 여기서 수술을 라섹이죠. 라섹도 했고 저희 아들, 딸 다 주변 사람들 여기 원장님이 집도하셔가지고 다 수술을 했는데 사실 이제 눈이라는 게 기계나 이런 소모품처럼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지만은 안구 건조증도 오고 어떤 때는 빗번짐 이런 것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는 텔레비전 그다음에 이런 핸드폰 이런 문화들 때문에 젊은 애들 특히 젊은 층들에서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안구 건조증이 왜 오는 걸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연구된 것들은 보면 눈이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각막에 계속 눈물이 만들어지는데 눈물을 만드는 메모비안 섬의 기능 장애가 있거나 먼지 같은 게 많으니까 막거든요. 그다음에 눈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IPL도 하고 인공눈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계속 실 있고 딱 없고 야간에 빗번지고 이런 사람들을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각막 지형들 찍어보면 각막 불균형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각막이 불균형한 것도 심한 건조증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의 논문에 처음 내봤어요. 그러니까 각막 지형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산을 쭉 올라가던 눈나비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눈 그를 찍으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곳은 두껍고 어느 곳은 얇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가 보죠. 그게 각막 지형도. 고른 각막, 입은 공이에요. 고른 각막은 눈물이 조금만 있어도 다 이렇게 잘 분포가 되는데 한 번에 볼록 올라갔다. 예를 들면 산같이 계곡같이. 그럼 그 부위는 볼록 올라간 부위는 어디 입은 공이야죠. 그 부위는 눈물이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그렇죠. 눈도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60% 사람들은 대개는 고른 각막이에요. 균형 각막이라고 하거든. 입은 균형한데 40%는 불균형이에요. 어디 두껍고 얇은 부위는 아나베이스에 볼록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심한 건조증이 나게 하고 거기 곡률이 크니까 또 빛이 확 꺾이고 들꺾이고 하니까 빗번짐이 심해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원추각막이라고 제가 언뜻 들었기는 해. 심한 경우가 아, 그 일반적인 아주 경우는 심한 경우가 원추각막이고 약한 경우가 건조증 유발하고 비번증 유발하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증상, 원추각막 의증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초기 상태를 아주 초기 상태를 원추각막 의심을 하고 실제 이제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진행하고는 그걸 원추각막 죽중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각막 생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생긴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한국에는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유럽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관련 논문이 한 100편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제가 11편을 제출했어요. 보통 교수님들이 1년에 한 편도 발표하고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과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어그리하는 게 맞고 심지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좋고 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라고 평가해 주셔서 아주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각막 정도를 찍어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되게 이제 약한 경우는 인공눈물 쓰거나 뭐 특수 렌즈 끼거나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중증 심한 경우는 결국 수술 치료를 해야죠. 각막 형태를 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각막 리모델링 각막 리모델링 왜 그러면 집에 왜 그 뭐 인테리어 바꾸는 걸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각막 형태 각막을 리모델링 네. 코니아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각막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막 두께가 두꺼운 데는 깎아내고 얇은 데는 그대로 보존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높이 올라간 건 낮춰지고 이게 입은 코니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낙수술이에요. 아주 뭐 간단한 원리지만 뭐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뭘 한다든가 뭐 뭔가 그래서 콜라겐 원추각막의 중증 질환은 두 가지 치료가 있었어요. 수술로 약한 경우는 고댕이를 느끼거나 이러지만 중증인 경우는 하나는 텐셔닝이라서 각막에다가 이게 잡아다니는 링을 집어넣는데 요즘 그게 효과 없는 걸로 이제 거의 하는 게 원칙고요. 요즘은 콜라겐을 투입해가지고 울트라바이올렛 그 쏴서 각막을 단단하게 하는 치료가 부분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리는 각막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는 진행하는 거를 그냥 막는 거 정도 목표예요. 이미 뽀록 올라온 거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아예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균형된 각막 두께를 조정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새로운 집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술은 제한적인 수술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근본 원리나 기술이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두 마리 소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진행도 맞고 이미 생긴 불균형도 리모델링해서 빗번지는 거 시력도 좋아가지고 그 지난 2주 전에 수술한 사람은 굉장히 된 사람인데 굉장히 심했거든요. 교정실이 0.04밖에 안 나와. 거의 안 보였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좀 죽은 쪽은 0.7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행된 사람. 제가 수술하고 2주 됐는데 0.4로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학자가 왜 보람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과계의 이노베이션, 안과계의 혁신을 이루신 거네요, 원장님. 그래서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논문으로 알리고 기술을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고 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쉴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간 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의 열정 때문에 결국은 결과물이 나온 거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있어요. 팀이 기술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26년 됐는데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그쪽 파트는 이제 창업으로 갖고 나는 이제 연구자로 계속 연구해 나가요. 하여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명히 안과계 혁신 의료 신기술이다. 그리고 이미 그러면 의료 신기술이 이미 인정을 받았을 것 같고, 그죠? 2022년에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 185원 인정받았고요. 작년에는
코트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 분야의 세계 인류 상품 되고 이미 인류 상품은 뭐 제가 봐도 그냥 인정받을 것 같은데. 2021년에는 네. 식약 저거를 받고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좀 커지고 이제 우리 기술이 해외에도 나가지고 이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야 학자로서 내가 직접 치료해주는 보람도 있고 이게 산업이 커지는 그 즐거움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제가 원장님 그 PC 모니터를 보니까 거기 각막 리모델링 네. 그 락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자료가 보시면 좀 이게 있네요. 정상각막은 이렇게 네. 복률이 한 40에 46대인데 벌써 뿔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어. 그 이유가 이렇게 원축처럼 생겼네요. 원뿔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시력도 잘 안 나오고 네. 빛 번지고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람 두께를 보면 여기는 두껍고 얇아요. 밑에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쪽하고 네. 차이가 보통 네. 20마이크론 이내에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쪽이 이렇게 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쪽만 깎아서 리모델링. 요 깎은 거 보세요. 요렇게 이 사람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 요렇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 세계 특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했더니 이게 폭 가라앉아 봐요. 이게 수술 다음 날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서서히 몇 달 되면 시력 엄청 좋아질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 이거 수술하는데 뭐 며칠 걸리는 거 아니야? 며칠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수술 시간은 뭐 10분 전후지요. 예. 왜냐하면 레이저 기능이 레이저의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러면 바로 일상생활에 뭐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한쪽씩 합니다. 한쪽씩 하고 그러면 보통 그 다음 날부터 한쪽 안 한쪽에 있고 한쪽은 대개는 콘택렌즈 끼워주니까 의지가는 활동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수술하고 바로 그냥 뭐 일상생활 해도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 물만 안 들어가고 비비지만 말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수술 전보다는 좋아지는 점은 이런 시력적인 것이 좋아진 게 있고 예. 수술에서 회복되기 전이니까 또 조심스러운 점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하고 물대지 말고 비비지만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일단은 원추각막 의증을 의심을 해보고 일단 각막 지형도를 찍어서 그렇죠. 일단 정밀 진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아까 각막 리모델링 락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분은 있잖아요. 네. 그 원추각막의 초기 상태, 원추각 의증인데 여기가 뿔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게 아까 이 원추각막과 뿔같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이것도 작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면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얇아요. 안압에서 얇은 쪽이 요 부위가 뿔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두꺼운 쪽만 이렇게 깎은 거 보이죠? 리모델링 이렇게 깎은 거. 응? 여기만 절삭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보다 그 두꺼운 만큼만 절삭하는 거죠. 절삭했더니 그다음에 각막 두께가 유사해서 균형 각막이 됐죠. 아무튼 저희 그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10분 내외에서 자료 정보를 얻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충분히 원장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의료 신기술, 그 원추 각막을 의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각막 리모델링 의료 신기술 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대전 우리안과 민병무 원장님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